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입도 절차를 특별 입국 절차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뒤 제주를 찾아 닷새간의 여행을 마치고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 모녀. 제주도가 이들의 접촉자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닌 20여 곳 가운데 해비치 리조트 수영장과 우도 도항선 등 5곳의 CCTV가 없다 보니 접촉자들의 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 사람 이것도 전체 다 지금 정상 영업이 아니고요. 환불하실 분들은 나가실 분들은 다 환불해 드렸고요.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들의 입도를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입도 절차를 특별 입국 절차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항 건물 밖에 워킹스루 진료소를 설치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입도객 전원을 진단 검사하고 음성 판정이 나와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합니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임시 격리 시설도 운영합니다. 강제성과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의 협조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 요 며칠 노력 중이고요. 그 결과는 많은 기관들이 협조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나고 내일 정도면 대체로 모든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A씨가 지난 23일 방문한 병원과 약국에서 해외 방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DUR 시스템이 작동됐는데도 진단검사를 안내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도내 병의원 등의 DUR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2월 초까지 이제 한 78% 완료됐었고 2월 중순까지 95%가 이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최초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새해 나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강력하게 제주도는 해외를 다녀온 모든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세에도 제주 여행을 한 확진자 모녀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들이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의심 증상을 느끼면서도 제주 곳곳을 다닌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보건부서에 형사 고발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들 모녀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째인 오늘까지 동의자가 7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1단계로 공공복지와 각종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실직자와 일용직 근로자, 관광가이드, 자영업자 등에게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센터와 소상공인센터, 관광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까지 지원 대상과 금액, 방법 등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즉각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민 67만 명에게 10만 원씩 2달간 지급할 경우 1,340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 제주도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제주도가 선별적, 차별적 지원을 전제로 시간을 끄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제주에서는 3개 선거구에 15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면서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제주대학교 교수를 지냈습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제주도 정책기획관과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을 거쳤습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현재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 탑동 365 의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 동아일보 기자와 제주신문 상임논설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제주대 총학생회장과 제주도의회 의장을 거쳤습니다. 무소속 임효준 후보, 에너지경제신문 기자와 제주메일 부국장을 지냈습니다. 무소속 현용식 후보는 제주대 대학원 총학생회 부회장과 제주대 대학원 법학과 학생회장을 거쳤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5명의 후보가 등록했는데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오영훈 부상일 후보의 재대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거쳤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의정부 지검 검사와 제주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쳤습니다. 민중당 강은주 후보, 민주노동당 제주시 부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민중당 제주도당 위원장입니다.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는 방송대 총학생회장을 거쳤고 현재 한나라당 부총재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윤영 후보, 현재 국가혁명배당금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3명의 후보가 경쟁을 펼치는데 민주당 위성권 후보가 다시 의석을 차지할지, 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20년 만에 의석을 되찾을지가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후보,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제주도의회 8, 9, 10대 의원을 거쳤습니다.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의정부 지검 검사장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문광삼 후보, 35년 동안 건축업에 종사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며 후보자에 대한 선거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귀포시 3개 선거구에 모두 7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서귀포시 선관위는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에 김대진, 오현승, 김도연 후보가, 대천 중문 예래동 선거구에 임정은, 고대지 후보가, 대정읍 선거구에 박정규, 양병우 후보가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후보가 답하다.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선정한 총선 7대 어젠다에 대한 후보들의 해법을 듣는 순서입니다. 언론 4사 3차 여론조사 결과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로 대상을 한정했고요. 오늘은 서귀포시 선거구 순서로 제주 제2공항과 도민자치권, 삶의 질에 대한 후보들의 대안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토지를 뺏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끼리 싸움이잖아요. 지금 5년째인데 정치인들이 그냥 놔둔 거예요. 이제는 분명하게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이곳 서귀포 선거구에서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은 물론 연령과 직업별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마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민주당 위성권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을 필요한 시설로 전제하고 다만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이미 확정된 국책 사업이라 새로 논의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갈등 해소 방안으로 위성권 후보는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 결과의 정부 정책 반영을, 강경필 후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도민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는 위성권 후보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주민투표로 부활 여부를 선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강경필 후보는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이 가장 중요하고 다만 기초의회 없이 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견제하는 방안이 이상적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서귀포 지역도 인구 증가로 쓰레기 하수 문제와 교통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위성곤 후보는 이 5가지 과제 중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봤고, 강경필 후보는 쓰레기 하수 문제 해결에 압도적인 비중을 뒀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은 후유 장애인이 처음으로 4.3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4.3 중앙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부친이 희생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은 송모 씨를 처음으로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희생자로 인정된 90명은 사망자 34명과 행방불명인 20명, 후유장애인 31명, 수영인 5명 등입니다. 현재까지 인정된 4.3 희생자는 14,532명이고 유족은 84,451명입니다. 제주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최대 초속 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 한때 5mm 내외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말 동안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강한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남부 9도, 북부와 동부가 8도, 서부가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3도, 동부가 11도, 북부 10도, 서부가 9도로 전망됩니다. 현재 제주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있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월요일에 내리는 비는 화요일에 그치겠고요. 수요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에서 흉기와 협박 쪽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제주시 연동 도당 건물 1층 간판에 흉기와 함께 조원진 당 대표를 비난하며 제주에서 떠나라는 내용의 쪽지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과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야당 대표에 대한 공갈 협박 테러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쪽지와 주변 CCTV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등록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동료 유학생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베트남인 대학생 24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등록금 계좌가 바뀌었다고 속여 동료 유학생 50여 명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등록금을 내지 못한 유학생들의 비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학교 측과 구제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데도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7살 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강제추행 치상죄로 징역형을 받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사를 한 뒤 20일 안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다음 달 6일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레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SNS 생중계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교육청이 코로나19에 대응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도민들의 질의와 의견을 듣게 되며 제주도교육청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각급 학교 현장 조치 매뉴얼에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일본의 수입 규제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민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라도서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광어회를 판매합니다.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주 광어 어묵 구매 행사를 엽니다.
올 들어 양식광어 출하량은 지난해에 비해 13.3%, 출하액은 19.4%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을 확대합니다. 제주도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수준에서 하향 조정될 때까지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 51곳의 주차요금을 50%로 감면합니다. 최초 무료 주차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고 다만 한 달 정기 주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는 제주 지역 예총회원 단체들의 행사 가운데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은 15건으로 피해 금액만 2억 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